시작했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30분부터 스스로 언박싱 두 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소리가 잘 나가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리 잘 나가나요? 핸드폰 배터리는 충분히 있나요? 아까 충분히 충전을 했는데. 네, 그러면 30분이 되었으니 스스로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우몬, 우리 올라와 주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네, 안녕하세요. 연우몬 등장. 아이고, 이게 안 되네. 네. 네, 지금 스스로 언박싱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스로 언박싱은 2탄 우리 연우님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먼저 스스로 언박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스로 언박싱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닫은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스스에서 작업을 하는 스스러들의 그 작업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번 스스러들의 작업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생하게 라이브로 담아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한 달 전에 우리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스스의 찐팬인 연우님을 모시고 스스로 언박싱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하다하다 찐팬이 되네. 네, 이제 하나하나 찐팬이 됐습니다. 우리 연우님 자기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항상 자기소개는 몸풀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요? 몰랐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연우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동물이 뭘까요? 저는 올빼미라고 생각해요. 올빼미? 왜냐하면 이렇게 오. 자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조용한 것도 좋아해서 되게 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야행성이라서 조금 아, 올빼미. 자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행성이고 그 다음에 또 올빼미 어떤 부분이 좀 닮았나요? 닮다기보다 저는 조류도 조금 좋아해서 아, 닮았다기보다는 그중에서도 가장 닮은 뱀이 같아서 아, 그나마 제일 조류도 좋아하고 그나마 제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빼미라서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올빼미를 자기 자신으로 소개한 우리 연우님 한번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제가 할게요. 만약 네. 동물을 진단할 수 있으면 제 캐릭터를 연어몬으로 하고 아, 동물보다 연우몬으로 소개를 하고 싶다. 왜 연우몬이에요? 일단 제가 만든 캐릭터라 되게 저랑 닮게 하도록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웃긴 그런 캐릭터. 아, 그러니까 연우몬은 연우님이 만든 캐릭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를 소개한다라고 하면 동물보다 연우몬으로 소개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냥 이거 없이 저희 그냥 하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데요. 우리 스스 찐팬인 연우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연우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스에 벌써 32번째 오늘로 33번째예요. 맞습니다. 33번째. 33번째. 나중에 100번 되면 케이크 하나 사드리고 와, 네, 맞아요. 100번 되면 우리 스스 녹화됐어요. 100번 기념으로 우리 케이크를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스스 많이 왔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넘버원 아니면 넘버투예요. 그냥 저는 스스가 좋은 게 이렇게 창의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글을 쓰거나 뭐 동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런 걸 만드는 게 집에서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니면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스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스스에 많이 오게 됐다. 저는 연우님과 이렇게 대화를 사실은 많이 깊게 해본 적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쵸, 처음이죠. 연우님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박수 먼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연우님보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제가 더 못해요. 우리 스스에 많이 오는 이유가 스스가 창의적이고 뭔가 마음껏 해볼 수 있고 특히 집에서는 하지 못하는 작업들을 누가 뭔가 간섭하지 않고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많이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스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면 알리고 싶기도 해요. 와, 이런 스스를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이런 애들이 가끔 있거든. 스스의 존재를 모르는 애들 중에
아, 나 하루 종일 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시간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어디를 추천해 준다고요? 스스 와. 스토리 스튜디오를. 우리 홍보대사로 바로 임명해 드려야겠네요. 아. 우리 스스 홍보대사. 전직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스스에 33번, 오늘까지 하면 33번이나 방문을 했잖아요. 그쵸? 가장 재밌게 보냈던 하루는 언제예요? 기억이 저는 날까요? 가장 재밌었던 게 첫날이었어요. 첫날? 일단 친구랑 와서 이걸 해본 게 되게 재밌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책을 썼는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첫날 친구랑 같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날 책을 썼다. 혹시 그쵸? 무슨 책을 썼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명언 주제로 책을 썼는데 기대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해도 돼요? 좋습니다. 연우님이 스스에 처음 온 날이 가장 재밌게 보냈던 하루로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도 스스에 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스스의 어떤 자유로움과 그리고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특히 누군가의 간섭 없이. 뭐든지 초반이 재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비교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 재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와. 뭐 이제 더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그 즐거운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예를 들어서 언제였어요? 저는 숨겨진 재미를 저는 이제 발견했던? 스스가 그 책 쓰고 그럴 때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롤러코스터 만들면서 그때 맞아. 이렇게 만들면서 놀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저 플리파클릭 같은 맞아요. 게또 플리파클릭. 이제 내가 저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릴 수 있구나 이게 좋았고, 이제 앞으로는 약간 좀 심화적인, 좀 더 어려운 것들 도전해보고 싶어요. 스스의 연우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스스의 새로운 재미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치. 저는 너무 동감이 되는 게 스스에 사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딱 둘러봤을 때 보이는 거, 꽂히는 거에 그냥 하루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다음에 오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래서 33번이나 지루하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스토리 스튜디오다. 이거 누가 짠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이런 분위기로 대화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연우 출판사 대표인 연우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부캐예요? 뭐 그렇기도 하죠. 본인이 만든 부캐죠. 연우 출판사. 연우 출판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는 친구들이 만드는, 스스로들이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저요? 바로 뒤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제 스스로들이 만든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쪽에 가장 가운데,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연우가 만든 책들, 우리 연우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총 4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고 7월 22일 날 첫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7월이에요? 네, 7월이에요. 그러니까 연우님이 3달 동안 온 거네요. 그쵸, 거의 3달에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 32번 정도 왔다라고 보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밀도 있게 수세에 방문을 해주고 있어요. 첫 책 출간한 기념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름은 너무 길어갖고. 이름은 제가 한번 랩처럼 해볼게요. 재미있을까 말까 하고 심심해도 신나도 즐거워도 어이없어도 슬퍼도 화나도 보는 무슨 책? 재미있는 이야기 책. 하나 빼먹으셨어요. 빼먹었어요? 재미는 있을까 말까 하고 심심해서 신나고 즐거워도 어이없어 슬퍼도 하나를 보는 재미있는 이야기. 호가 빠지다니. 제가 영어라서 영어에 좀 약해서 제가 영어라서 못 읽었네요. H.O. 호. 네, 호. 이 책이 첫 번째 책인데 우리 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신박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죠. 짠짠짠짠. 자체 효과 짜라짜라. 자체 효과. 빠라바람. 우리 책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이 책은 우리 연우몬의 진화하는 연우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연우몬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연우몬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뚱수직몬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를 불러왔어요. 이게 이름이 잠시만요, 이거 까먹었는데 뚱인데요, 스폰지밥인데 사실 징징이가 아니고 문어인데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뚱수직몬도 연우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붓아저씨를 뚱수직몬이 불렀어요. 이 아저씨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뚱수 직몬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느라고 그 사이에 연우몬이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쵸?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이 사실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저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세기말적이다. 그리고 되게 초현실적이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소통의 부재?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같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쓰지 않았는데 선생님 지금 해석을 너무 원래- 제가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원래 작가가 생각한 것보다 원래 해석은 더 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내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졌었나? 라고 할 정도로 해석은 항상 더 크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중간중간 광고 페이지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신선했어요. 그 약간 유튜브에 보면은 원래 광고라는 대상이 보다가 하면 되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넣으면서 뭐 페이지를 채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냥 그런 광고는 재밌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가자. 광고를 요즘은 뭐 빼놓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러면 광고라도 좀 재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여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의 광고 한 3개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가 우리 첫 번째 책에 나왔던 광고인데 무료 언어 번역기라는 광고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모든 동물, 세계의 동물 각국의 언어를 다 통역, 심지어 강아지 언어까지도 통역을 하는데 문제는 연우몬 언어는 막상 지원을 여기. 안 한다는 거.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연우몬 언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광고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든요. 광고가 원래 뒤통수를 맨 친다. 밑에 이상한 거 적어놓고. 네, 광고는 원래 뒤통수를 친다고 이렇게 또 연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서진이가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진이가 친구거든요. 네네, 서진님 그- 친구죠? 장가 테크놀로지라고 광고사 이름인데 얘가 장서진 바보예요. 장서진 바보. 이렇게 실명 토크 해도 되나요?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도 이해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광고는 스스의 미션 뽑기 광고예요. 우리 여기 보면 스스의 미션 뽑기 기계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스스의 미션 뽑기 기계를 선전해주는 PPL 광고죠. 저는 제가 안 볼 때는- 받았어요. 맞아요. 스스를 이용을 하니까 우리 스스에서 밀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광고로 담아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또 광고로 스스의 아이템을 또 다뤄줘서. 우리 스스 미션 뽑기 기계에서는 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리면 나와라. 띠용 하고 미션이 나와요. 뭐가 나올지 그럼 이 모르는 게 미션을- 뽕의 묘미지. 맞아요. 크게 배우죠. 읽어보면 우리 스스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있는 미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에서 오늘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런 미션 뽑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런 광고 페이지가 있었고요. 우리 세 번째 광고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페이지인데 맥시 모카골드. 네, 모카골드. 맞아요. 연우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우리 머그컵도 주고요. 굉장히 먹고 나면 가벼워지는. 친환경적. 친환경적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셨군요. 그래서 요 광고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커피 광고가 나오니까 그냥 커피 광고를 많이 여자에서 커피 광고를 많이 봐서 커피 광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해본 거군요. 좋았습니다. 뭐 지금 9명이나 냈어요. 9명이나 보고 있어요.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맙시다.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소리 잘 나가고 네. 있나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연우님이 만든 마지막 책, 그러니까 마지막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쵸. 나온 가장 최신의 책이죠. 최신책. 우리 대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이게 대폭인데. 네, 원래는 이게 대폭발일 수 있는데 그 여기 밑에 찌부는 거 글자가 글자 찌부가 하나. 좀 돼 있어요. 이거예요. 네, 뭐예요? 대폭. 아이고, 아, 좀 에러가 조금 나네요. 이럴 때 광고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책 대폭은 사실 환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라고 하면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던 개구리에게
제가 볼 때 핵폭발 같아요. 핵폭발로 여겨지는 어떤 대폭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자신의 비밀 창고에서 도망쳐요. 그래서 그나마 생명을 건졌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악의 무리가, 그러니까 약간 나쁜 가스가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평생 살고 있던 그 연못을 탈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탈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우주로 가게 추진력이 너무 돼서 셌던 거죠. 빛이 다가오는 상황, 어떤 거대한 알 수 없는 빛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짝 만들어야 환경재앙이 터진 그런 상황의 이야기였어요. 네, 다 보셨나요?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저는 되게 이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사실 좀 떠오르기도 했고, 우리 일본 대지진이죠?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그때 이제 또 원자력 발전소가 또 폭발하면서 되게 많은 방사능이 유출됐잖아요. 그런 상황도 좀 떠오르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칫 어두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개구진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또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었던 되게 작품성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 환경을 되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제 필기체가 원래 그림을 조금 웃기고 개구적인 필기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화되려고 하면은 약간 진지해져요? 그 마음의 소리 아시죠? 네네. 그 조석 눈이 작가님? 돼요. 캐릭터들이 그 눈이 돼요? 그런 눈이 되니까 이건 내가 절대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나나 뭐 뒤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저걸로 가야겠다. 약간 웃긴 내용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다가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니까 좀 진지하고 좀 제대로 작품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작품은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떠오르고 이런 환경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주로까지밖에는 도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인 인류의 모습도 약간은 떠오르면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읽은 이 내용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마음에 감사합니다. 작가님에게 인정받았네요. 그림체가 그리고- 이래서 더 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림체 때문에 어려운 주제, 좀 진지한 주제지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페이지가 선택지를 준 페이지예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거요? 네. 그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이거 그냥 볼 작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한테 진동이 느껴진 거예요. 뭐지? 라는 진동이 느껴졌는데 문제는 1번과 2번과 3번에 그 선택지를 준 게 되게 게임 같으면서도 또 되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 책을 본다면 1번과 2번으로 다른 이야기를 또 써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 1번 튄다 했는데 튀면 바로 죽는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2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 연우님께서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고 계시네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꺼버립시다. 방송에 굉장히 지장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번, 2번, 3번을 넣어야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되게 즐겨하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게임처럼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스스에오는 특히 어린 친구들 가운데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 형식을 종이에 담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더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책은 책이고 영상은 영상이고 사진은 사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스스에 오는 친구들은 그런 걸 떠나서 그야말로 멀티포맷, 정말 내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낼까, 어디에 펼쳐낼까에 따라서 마음껏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부분이 또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을 책으로 펼쳤을 때 이런 형태가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페이지는 죽음의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페이지예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나니라고 하는 나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빵 터졌는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뭐 굳이 안 될 건 없죠. 일본어도 아니, 언어의 제가- 하나니까요. 제가 일본을 개인적으로는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세계사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난이는 약간
그 제가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이용석 난이라는 그 등장한 거 보고 빵 터져갖고 여기다 넣은 건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 죽음의 가스가 들어오는 되게 최악의 상황을 약간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담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스스가 그 스스인가요? 스토리인가요? 네, 세 번째 페이지. 아 그건 이스터에그로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우주로 가게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죠.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해요. 우리 대폭 2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작업하고 오늘 작업을 하세요? 30분 남으면 그 이거 아, 끝나고 30분 남잖아요. 오늘 방송이 8시 반에 끝나니까 네. 그때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대폭 2를 만들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대폭 2는 저희가 스스 인스타에서 간단하게 완성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간략하게 좀 봤는데 제가 이것들을 좀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 게 연우님의 책을 좀 평소에도 많이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때요? 책을 좀 읽는 편이세요? 뭐 저는 되게 책을 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커서 보니까 제가 내가 좀 많이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돌아보니 그래도 꽤 읽었네 라는 거군요. 어느 정도로 좀 책을 읽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니까 뭐 수천 권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죠? 제가 이제 한번 전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학하기 전에 학교에는 그 총 15권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2학년 때 2,000권 넘게 빌렸던 거예요. 한 번에 15권 빌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빌렸다가 반납하고 빌렸다가 반납하고 하면서 다 세보니까 1년에 1,000권 넘게. 네, 그쵸. 와, 1년에 1,000권이면 책을 도대체 365일이니까 하루에 3권 정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와, 엄청나네요. 물론 이제 뭐 장편 소설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그래도 엄청난 책의 독서량을. 그래서 아마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쭉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너무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 저의 단점은 너무 약간 스토리가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만 든 적이 있었어요. 약간 스토리가 웃긴 코드를 넣으면서도 이제 그 계속 스토리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내가 스토리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너무 웃긴 거에만 빠지는. 네. 이렇게 본인의 작품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작품에 너무 개그 코드만 좀 치중하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렇게 좀 계속 반추하다 보면, 그러니까 돌아보다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또 많이 읽는 연우님이 여기 방송에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연우의 픽, 연우 픽 한 권. 한 권이요? 여러 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간단히 한 권만 오늘은. 이렇게 고민할 정도라니. 이럴 때 광고 하나 넣어야 되네. 스스에 있는 걸로. 스스에 있는 걸로요? 그러면 좀 좁아지긴 하겠네요. 저 읽은 게 별로 없어요. 읽은 게 여기 와서 2권밖에 없어요. 작업받은 그 2권 중에. 안돼. 그냥 연우픽 아무거나 좋아요. 저는 만약 한다면 이제 마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맞아요. 우리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원래 책이었어요. 네. 앤디 웨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이 사람이 마크 와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이 RS-3이라는 우주 가는 특공대에 선발되어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엄청난 모래 폭풍이 몰려들어서 걔는 여기 안테나가 박혔거든요. 박혔죠. 박혀서 나가고 동료들은 잘 출발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나만 남겨져 나만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마션이라는 영화는 스스의 콘텐츠로 오셔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에 오시면은 마션 책은 아니고 영화는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책도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근데 왜 이 책이 넘버1이었죠? 그 마션이라는 게 되게 약간 무인도 같은 곳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마션을 읽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게 로빈son 크루소라는 책이었어요. 그럼 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조난당하고 그런 류를 좋아했는데 마션을 읽으니까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간중간에 개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마션 영화들 평에서 조금 지루하다는 게 많았는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영화를 보니까 아 여기서 좀 웃긴 포인트가 좀 빠져있구나. 영화에 한계가 있구나. 근데 그 한계가 없는 걸 책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는 그 안에 꽤나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화에선 그게 충분히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아 영화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글자로 표현되는 재밌는 코드들이 다 담기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오히려 발견했다는 거네요. 여러 가지 포맷의 특성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어떤 매체의 특성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시작 부분이 달라요. 책에는 이 화성일 기준으로 6화성일제부터 시작하는데 얘네는 6화성일제는 맞긴 한데 이제 그 모래폭풍이 몰아닥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책에서는 모래폭풍이 중반에서 나와요. 아 앞부분에 더 이야기가 풍성히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과 관점이 달라서 둘 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션 감독님이 뭐 보시면 너무 흐뭇해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전 이렇게 쳤는데. 다시 다시 아, 그래요?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저도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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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알겠어요. 장난 안 칠게요. 이건 하나.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파트 3 이번에는 도전자 연우 편입니다. 우리 도전자 연우 왜 도전자 연우냐면 저는 연우님이 스스로 이용하면서 되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에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슬슬해서 좀 느꼈던 게 약간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깔아서 하는 거는 그게 그냥 여기서 스스 말고도 그냥 부모님 핸드폰을 빌려서나 내 거에 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잠겨 있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걸 하면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돈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왜냐면 개발자도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슬슬해서는 해봐요. 왜냐면 우리가 하라고? 다 구매를 해놨으니까. 그쵸. 일단 너 이거 해봐 하고 줘요 먼저. 프리미엄에 해놓은 거를. 그래서 그치. 여기서 하는 거랑 거기에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쵸. 그런 앱들도 더 추천하고 싶어요. 스스의 홍보대사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스스 홍보대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 홍보는 안 해요. 본인이 스스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가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스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앱들이 프리미엄 정도가 돼야 꽤나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키네마스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키네마스터는 이제 영상을 다루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초딩 어플이라고 그냥 치면 구글에 치면 나와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좀 다루기 쉬운 직관적이지만 또 굉장히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저도 꽤 아직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키네마스터를 한 4번, 5번 정도 써본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아직도 모르는 기능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누를까 싶으면 아유 영상 날라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안 눌러봤는데 이제 뭐 이제 시연으로 하나 만들고 이제 해봐야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연우님이 우리 스스에서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아마 처음 써보셨던 앱일 거예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했던 작업들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 만든 영상 명탐정 무지 영상을 한번 같이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거 명탐정이라기보다는 네. 네,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사실 명탐정 무지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좀 저희가 짧죠? 2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을 짧게 잘랐어요.
이 명탐정 무지는 스스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 같이 명탐정 무지가 탈출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로켓의 연료를 찾아서 겨우 이제 탈출을 해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경찰서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받고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들어온 게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고 범죄자를 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범죄자를 잡으려고 들어온 건데 이게 그거는 원래 무섭네. 제가 제 친구랑 왔거든요 수술 처음에. 그쵸. 그래가지고 저 맨 처음 본 게 저기 만드는 부스였어요. 맞아요, 만드는 우리. 부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친구랑 뭘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만드는 부스에서 클레이가 있었는데 내가 클레이를 좀 가지고 놀다가 만든 게 뽀로로였어. 뽀로로인데 그거 가지고 걔가 범죄자가 되면 범죄자가 돼서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지가 여기 들어와서 걔 잡는데 이게 탈출하는 내용까지 그게 만면이전 화면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은 영상에 다 담겨져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뽀로로를 잡으러 스스에 들어왔다가 이제 겨우 스스를 탈출해서 이제 경찰서장한테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영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저 뽀로로 아닌데 맞아요. 옛날 흑백이에요. 그거는 제 친구가 쓰던 거고. 이건 업그레이드된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명탐정 영상들 어떠면 뭐라고 하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쇼 코너리가 맡았던 그런 뭐죠? 그 역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빠밤 팡 하면서 막 총 쏘고 007 같은 영화에 보면 항상 앞부분에 주인공이 갇혔다가 거기를 탈출하면서 오프닝이 시작이 되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우리 루팡 3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오프닝이 항상 돼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거 만들다가 생각나서 이제 키네마스 만들거든. 저는 앞으로 이런 탐정 스토리를 만든 게 탐정들 보면 맨날 추리해서 딱 맞추고 그러잖아. 막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추리는 멋지게 하는데 약간 허당미 있는? 허당미가 있는. 진 빠지는 그런 애를 만들고 싶어요. 약간 보니까 추리를 했는데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 뭐가 딱 보여. 막 증거 딱 됐어. 근데 틀린 거였어.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왜요? 약간 탐정이란 게 원래 막 그렇게 추리력이 높고 그런 존재인데 아예 얘를 웃기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맞아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탐정이라고 해서 항상 똑똑하고 모든 게 막 착착착 하는 그런 탐정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탐정이 나오길 기대를 해볼게요. 우리 두 번째 영상이 아니라 마지막 영상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영상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바견 영상이에요? 네, 시바견 영상. 이건 제가 잘 잘랐어요. 걱정하는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도 사실은 2분이 넘는 영상인데 그쵸, 저는 이 영상에서 이 부분만 딴 이유가 사실은 외부의 다른 영상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활용했던 부분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관짝춤 저 커핀 댄스 영상 자체는 되게 유명하죠. 저거 밈이에요 하나의. 맞아요, 밈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져와서 자기 영상의 중요한 부분에 딱 포인트 영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건 되게 신선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도 보면서 다른 영상도 보는데 가끔씩 약간 죽은 타이밍에는 죽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저런 걸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진행 방식이 뭐냐면 약간 위험한 씬을 넣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야. 딱 약간 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딱 죽을 것 같이 딱 전해서 난 따라라 난 따라란 따라 그 다음에 꼭 B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어요. 맞아요. 끝까지 확실하게. 제가 그래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제가 되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그런 웃음의 포인트를 안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영상 갖다가 아무데나 넣으면 사실 뭐 관짝춤은 일단 웃기니까 다 웃겠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상황을 다 조성을 해놓고 긴장감을 고조시켜 놓은 다음에
딱 관장춤이 들어갔을 때 그쵸. 그때 이제 빵 터지게 된다. 물론 이제 연우님도 다른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웃기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했지만 결국 영상 언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에 맞춰서 풀어내는 거는 되게 많이 좋은 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자체를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워낙에 영상 언어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런 툴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플리파 클립, 이거 발음이 어려워. 그냥 플리파 클립. 한국 발음으로 할게요. 플리파 클립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날도 기억이 나요. 이 앱을 처음 써본 날 이거 뭐지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또 프리미엄 기능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바로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만든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근데 이거 플리카 플립을 처음 본 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나왔던 게 저거든요. 근데 맨 처음엔 제 폰에다가 깔으려고 했어요. 핸드폰에 네, 핸드폰에. 근데 그게 언어가 애플 펜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잘 되는데 그래도 애플 펜슬이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아 이거 여기도 있네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러니까 스스에 있는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이 있죠. 그게 또 스스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또 역시 이렇게 스스의 자랑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PPL PPL 저희 돈으로 주고 샀어요. 이거 PPL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네, 내돈내산 우리 애플 펜슬 2호기 지금 2라고 써져 있는 거 2호기죠? 2세대예요? 아니요 2호기요. 아 2호 1세대야 미안해. 1세대요? 1세대입니다. 네, 요 애플 펜슬이 있어서 우리 플리파 클립을 쓰게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만든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되게 짧은 걸로 네 맞아요. 되게 짧아요. 그냥 싹 보여주시면 돼요. 지나갔다. 지나갔다. 1번. 야. 이거 지나갔어요. 2번이에요. 음. 1번. 그 다음 바로 2번도 그냥 같이 볼게요. 짧으니까 1번 지나갔고 2번. 이게 2번. 이게 최근 작품이에요.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일단 캐릭터들도 훨씬 많아졌고 그림도 되게 다양해졌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짧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 12컷 정도 그리면 1초에 돼요. 1초도 안 될 거예요. 12컷이면. 아니 이게 맞힐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그 보니까 프레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 한 1초에 10컷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리파 클립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장 한 장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종이를 빠르게 넘겨주는 우리 예전에 플립북이라고 해서 호록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효과를 주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앱인데 문제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야 정말 한 10초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로 보셨던 영상은 사실은 되게 많은 그림을 맞아요. 그린 영상이에요. 이거 한 100컷 넘어요. 100컷이 돼요. 그 정확히는 150몇 컷. 150 몇 컷.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처음에는 정말 짧은 한 몇 컷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가 스스에 몇 번 오면서 플리파 클립을 또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에서 되게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연우가 라는 거를 연우님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할 때 내가 이걸 잘 못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거 잘하던 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우님은 물론 이제 그냥 재미로 한 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멋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플리파 클립이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는 게 그냥 점을 막 찍어놔요. 애가 원하는 점을 딱 찍고 난 다음 페이지 넘어서 얘를 이렇게 변하면 얘가 이렇게 쳐르르 알아서 변하는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이동되는 자동으로 이동되는 그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앱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삼성 걸로만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건 걔는 쫄라맨 그거인데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다 싸움 위주로만 있어서 그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플리카 플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좀 어렵긴 했다. 네, 플리카 클립 대표님이 또 이걸 보고 계시다면 언제나 또 팬의 진정한 의견이죠. 이런 거 고객의 의견 소중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D 건축 앱 기억나요? 그거 되게 재밌었죠.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소개해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건축 앱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집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한번 해보고 뭐 수영장도 만들어보고 약간 이런 앱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스스에 왔던 친구들 중에 그 앱을 제대로 써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연우님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니만 저희가 프리미엄을 구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그날 1년 구매를 했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방문이 일단 3개밖에 없고요. 룸을 하는 게 프리미엄이 7개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프리미엄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아니면 진짜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죠. 진짜 이거 불편이에요. 그래서 연우님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무섭진 않나요? 아,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무섭기보다는 일단은 이거 무서운 게 조금 들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거에는 무서움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해보는 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오로지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뭐 이런 게 조별 과제 같은 거는 조심하겠죠. 내 성적이나 그런 공부나 관련된 거면 저는 조심하게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별 과제로 어떤 새로운 앱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시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내가 뭔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할 테니까 근데 스토리 스튜디오는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새로운 것들도 툭툭 시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럼 요 근래 혹시 새로 시작했던 어떤 활동 중에 재밌었던 거 혹시 뭐 있는 거 있어요? 새로운 앱 같은 거 물어보고. 뭐 앱도 좋고 아니면 어떤 뭐 액티비티 활동 같은 것도 좋고요. 요 근래 와서는 뭐 운동 같은 것도 좋고요. 새로 시작한 운동? 저는 새로 시작한 걸 스스에서 스스 말고 그냥 연우의 일상에서. 일상이요? 저는 이제 새로운 학원을 좀 다녀요. 요즘 새로운 학원을 시작했어요. 어떤 거예요? 새로운 학원 이제 수학 학원인데 조금 됐어요. 새로운 건 아니고. 새로운 건 아니고. 요즘 일상에서는 이렇게 완전 새로운 도전은 또 이렇게 막 별로는 안 해요 일단. 아직은 많진 않네요. 그러면 또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또 뭔가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일상에서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스스에서 할 수 있죠? 찾아보는 거. 이거 저희가 시킨 멘트가 아닌데 이렇게 맞아요. 스스로 잘하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뭐 학업이나 뭐 학원 스케줄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스스는 시간을 그냥 쫙 떼놓고 오니까 이 시간만큼은 뭔가 내가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요 근래 스스에서 뭔가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건 뭐 있어요?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요새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거는 이거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요즘 책 쓰는 게 조금 뜨냈거든요. 그쵸, 요즘은 좀 안 나왔죠, 책이. 그래서 좀 책 쓰는 걸 다시 집중해요. 그러면 책 쓰는 걸 다시 해볼 때 예전에 썼던 4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조금 내가 보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스토리를 좀 보완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재밌는 다시 한번- 코드만 늘려다가 스토리가 약해진 부분을 이번에는 스토리를 좀 더 보강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제가 글씨는 되게 못 쓰거든요. 글씨 저도 잘 글씨를 못 써서 악필 저도 1인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책 보면 일단은 글씨 조금 보여야 되는데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펜이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더 저 악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스토리 위주로 조금 보완하고 그림도 연습을 몇 번 하고 그냥 막 그리기다 보다 그리고 몇 번 옆에 종이 하나 두고 연습하다가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하면은 그때 옮겨서 그쵸. 거기다 다시 그린 한번 거랑 그리는. 아니면 제가 요번에 연우문도 몇 번 그려봤거든요. 걔가 너무 나올 때마다 모습이 달라요. 맞아요, 연우문이 발이 매번 다르죠. 발 이렇게 있던가. 그래서 요즘은 투리로 그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간 모습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입고 이렇게 하나 입고 팡 하고 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리 입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본인의 작품을 다시 회고하는 모습은 참 좋네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면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파트 3 우리 도전자 연우 파트는 마치고 우리 박수 치면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한 번 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몇 번 칠지. 네. 자, 하나, 둘, 셋.
아니 하루종일 말했잖아요. 알겠어요. 다시 그럼 한번 무조건 한번. 자 하나 둘 셋. 알겠어요. 장난 안 칠게요. 자, 한번. 이럴 때 관짝춤 한번 나와줘. 빰빠바밤빰. 알겠어요. 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마음이 잘 맞았어요 이번에. 네. 아니 이거는 잘맞아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내가 만들어 내가 입는 패셔니스타 우리 연우에 대한 이거 안 이야기예요. 했구나.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안 하고 계속 여기까지 왔어. 그치. 이거는 지금 아마 화면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연우님이 입고 있는 옷이 되게 신기할 거예요. 모자도 그렇고요. 이거는 마스크. 마스크. 한번 그럼 마스크 잠깐 껴볼까요? 이번에 잠깐. 네, 마스크. 한번 자세히 좀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모자도 한번 풀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원래 쿠한 컨셉으로.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일어나서 전체 옷만 한번 아니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저처럼. 연우님 어디 가세요? 연우님 돌아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전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끄면 안 되나요? 저는 싫어하는데. 아 그럼 노래는 끕시다. 네. 짜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고. 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얼마예요? 비쌌던데 지난번에? 저요? 원래 내가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벗어도 되나요? 벗어도 돼요. 이게 좀 좀 간지러워갖고. 간지럽죠.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한 땀 한 땀 우리 이탈리아 장인의 손으로 수제 뭐라고 하죠? 이걸 바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뒤에가 핸드메이드 좀 약점인데 좀 간지러워요. 그래서 연우님이 그래서 제가 착용했다가 앞으로 할때 네. 여기다가 그 여분의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별로 안 좋은 게 이 마스크를 많이 여기다 터치하면 필터가 훼손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실용성이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마 옷이 1번이고 마스크가 3번, 우리 모자가 2번. 그쵸. 1번, 2번, 3번인데 1번, 우리 옷은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옷은 일단 여기 물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옷 입은 건 내가 처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옷으로 해봐. 옷은 일단 그리고 이런 거 그때 책도 쓸 거 다 쓰고 영상도 조금 하고 이제 좀 심심해지는 시기였는데 옷 하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게임에 보면 막 스킨 디자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거 잘 보면 눈먼이 어디 있지? 연우문 여기 아니지? 얘는 똥수정이 있는데 여기 뒤에 있나? 아 이거 맥심 모카골드 여기 있어요. 모카골드 있어요. 맞아요, 목각을. 여기 모카골드.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책에 나온 캐릭터들이 다시 아 나와요. 이게 연우. 여기 있다, 연우문. 얘 눈이 조금 빨개갖고. 그다음에 충혈된 눈이죠, 이게- 연우문. 이게- 지금 이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뚱수직문. 뚱수직문이 여기. 뚱수직문. 아니 뚱수직문. 아 여기 있다 여기. 좀 그다음에 부다저씨. 얘가 좀 저 이쪽으로 부다저씨. 돌아주세요. 잠시만요. 네. 얘가 부다저씨고 얘가 부펜 아저씨. 부펜 아저씨는 부다저씨의 제자예요. 아, 참고로. 부다저씨가 스승입니다. TMI. TMI야. 미안해요. TMI.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는 제가 그림 그리는. 뒤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이거 제일 메인에 있는 캐릭터는 누구죠? 그냥 네, 사람 얼굴처럼. 저예요. 아 연우예요. 저예요. 아. 파마머리로 그려요. 근데 그리는 게 생각보다 아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옷에다 그리는 게 쉽나? 아 그러면 연우님이 이야기해준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책도 어느 정도 썼고 영상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약간 지루해질 찰나에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직 옷에다가 그림을 그린 친구가 없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평소에 캐릭터, 스킨 입히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매니저니까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풍경들 스스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는데 이날은 이거 뭐지?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이었고 이렇게 실제 물건에다가 실제 이렇게 물감을 입혀서 되게 실용적인 걸 만들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입은 그런 풍경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풍경이다 보니까 그날 사실 연우님이 이 옷 가져가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읍소를 했죠. 맞아요. 무릎 꿇고
아니, 제발. 물어보면 안 그러셨죠? 아니 갑자기 맞아. 왜 저를 악역으로 만드세요? 악역은 아니고 아무튼 읍소를 해서 이 옷을 다시 받아냈죠. 왜 그랬냐면 이게 되게 다른 친구들한테 자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안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옷이 하나도 안 나왔죠. 맞아요. 아직 후속편은 없지만 모릅니다. 또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친구들은 많았어요. 이 옷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저한테 그다음에 사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사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얼마예요? 가격을 몰라서 제가 가격표를 달아야 될까 봐요. 제가 팔 수 없다고 그분이 했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 가격을 그래요? 물어봤어요. 네. 그분 나중에 오면 물어보세요. 얼마나. 얼마 정도면 얼마면 되겠어요? 이거요? 120. 비싸게 팔고 싶은데. 당연히 비싸죠. 왜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잖아요. 3만 원? 네? 내고 왕이네요. 오. 3만 원이니까 바로 아니라 그러네. 내고 왕이네. 반팔 티셔츠 3만 원 비싼데. 장난 아니고 원가가 이거 얼만데요? 이거 그냥 흰 무지 티였거든요. 뭔가 1,000원이에요. 원가 맞아요? 공개해도 돼요? 뭔가 1,000원이에요. 원가 공개도 돼요? 네고에서 원가 공개하면 미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만 5천 원. 일단은 5만 원. 5만 원? 아 원래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양심이 찔려갖고. 양심이 있어요 지금? 5만 원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5만 원. 50배를 넘겨. 와 이거 폭미 중에 이런 폭미가 없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모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2탄. 옷은 2탄. 옷은 지루하니까 2탄. 2탄에서 이거 제 얼굴이고요. 네. 수중님이랑 여는 놓고. 음. 이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림이 망했어요. 아 그래서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이프 붙인 거예요. 음. 그리고 불은 좀 괜찮게 나서. 음. 그래서 뒤에 계란 후라이인가요? 아, 네, 계란 후라이. 제가 계란을 제일 좀 좋아해요. 아 계란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세트 10만 원. 어이 장사꾼이야 장사꾼. 이거 마스크까지 하면 15만 원. 마스크 요즘 굉장히 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마스크 이거 대란 때도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심지어 좋습니다. 간지러워서 못 쓰는데. 맞아요. 간지러서. 저는- 이거 그냥 멋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우님의 옷이 좋았던 게 되게 표현이 대단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실제 물건에다가 물감을 칠하면 망치면 사실 그냥 끝이잖아요. 이게 뭐 지우개가 있어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되게 작게 그리거나 아니면 되게 소심하게 붓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원래 소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붓이. 붓 자체가 커서? 네,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대화가 아닌데 잠깐만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그래서 내가 도전했다 이런 거였는데 붓 자체가 커서 어쩔 수 이거 없었다는 나중에 거예요. 편집본 올릴 텐데 이제 좀 재밌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삐처리 한번 하고. 삐처리 네, 삐처리 한번 하고 다시 좋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표현이 큼직큼직하고 해서 맞아요.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옷의 매력을 잘 살려줬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멘트가 떨어졌어요. 멘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색감이나 이런 표현, 특히 이제 테이프를 붙인 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그게 그냥 스타일의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그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좀 터치를 넣기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얘는 뜯기 쉽잖아요. 다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안 되면 얘를 안 뗀 그래서 다음에 다시. 얘를 하얀색 테이프로 붙이자. 하얀색으로 도배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시 그리자. 그런데 이거 붙이니까 너무 덜렁거린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붙이다가 난리 나겠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붙이고.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옷을 만들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거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스스에 되게 중요한 매니저 앞자리에 바로 전시도 해드리고 하니까 저기 미안해요. 갑자기 이거 말을 했어. 네. 저기 옷걸이 하나 있는데. 네, 옷걸이에 원래 걸려있죠. 그리고 우리 오늘 스스의 많은 부분을 공개해주네요. 여기 옷걸이에 바로 스스에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12명까지 많이 줄었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5명이 본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왜? 이거는 스스로 언박싱이니까 언박싱. 다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풀어봐요. 5명이어도 풀고 2명이어도 그리고 2명이면 아마 우리 둘인데 괜찮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우님이 다음에 스스에 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식의 작품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우리 해주는 걸로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고 그거 합니다. 주의하시고. 네. 그거 빼고는 되게 재밌는 활동이에요. 되게 재밌는 활동이다. 얇은 붓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얇은 붓도 다양하게 주는. 아, 붓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흰색 무지 티를 아예 좀 몇 장 구비해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렉스 하시는 건가요? 아, 플렉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필요하다면 좀 1,000원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저기 옆에서 샀는데 매장 이름은 안 말할게요. 네, PPL이니까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몇 장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흰색 모자도 몇 개 준비해 놓도록 할 제 테니까. 생각엔 저기 지금 너무 뭐라고 하지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저기 작품 남은 거 만들다가 망고한 거에 옷걸이 좀 걸어놓고 거기다가 흰색 티셔츠를 좀 아. 친근하게. 친근하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 그래야 친구들이 바로 꺼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 모르니까 그 위에다가 펜을 하나 달죠.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보는 걸로. 근데 자. 그 뭐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작업복에 입더라고. 저기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사복. 네, 약사복. 거기다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물론 이제 거기는 물감을 맞아. 옷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흰색 약사 가운을 입는데 그거 이제 거기다가 그림을 칠하고. 그리면 뭐 가능은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파트는 또 마무리를 하고 우리 마지막 파트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연우 파트로 넘어갈게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칠게요. 하나. 시작. 아 이제 이거 여기다가 슬레이트 하나 갖다 놓으시죠? 이거 언박싱 슬레이트? 계속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예요. 이번에는 우리 연우님의 나중에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10년 후 2030년 11월 4일 11월 4일 오늘 11월 4일이죠. 2020년 11월 4일에서 10년이 지난 2030년 연우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연우는. 저는 원래 꿈 작가였어요. 그래요? 책 읽고 그러는 건데 몰랐어요. 막 이제 스스 다니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거 스스 잘 되면 내가 나중에 스스 점장될 수 있겠다. 여기가 1호점이잖아요. 네. 쌀들 미안해. 괜찮아요. 이런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라. 잠깐. 스스 나중에 기업대 갖고 네. 기업대 갖고 이제 전국에 몇 점 정도 내놓고 여기 성부 여기 해화점 종로구. 제가 갖도록. 해화점을 갖겠다고요? 접수.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어디가? 아, 여기요? 내 자리도 만들어줘요. 나도. 매니저님도 그렇고 연주님도 그렇고. 매니저님들은 저도 뭐 알아서. 나중에 크면 좋아요. 네. 10년 사이 우리 딴 데로 가는 걸로. 아니죠. 아 그럼 여기 꿈이 계속 여기 되는 스스 거예요. 해화점 점장이에요? 아니, 꿈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이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일단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음. 그럼 잘 겨냥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래갖고 돈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스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아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벌 거라면 맞아요. 어떻게 벌죠? 주식회사로. 주식에서. 많은 거. 지분 한 50%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장해서 네, BTS처럼. 그쵸. 스스를 상장을 해서 그 주식의 50%를 갖고 있으니까 큰 돈을 벌겠다. 네. 좀 저도 한 10%? 그러면 저는 50% 말고 한 20%만 오. 나머지 매니저님들 한 10%씩. 근데 그럼 작가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작가의 꿈. 여기서 겸사하면서 작가도 해야죠. 스스는 사실 뭐 매니저예요. 스스 점장은 아직 없어요. 저도 이제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매니저가 된. 제가 매니저인데 또 옆에 이렇게 미래 10년 후에 매니저가 될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스스라는 공간은 매니저도 사실은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작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근데 하니까 저는 이게 미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스스가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12살부터 저 19살까지 12살부터 19살까지인데 여기 20살 돼서도 여기 오고 싶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쵸. 그럴 바엔 내가 여기서 그냥 저 일을 하자. 일을 하자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가끔씩 뭐 작업할 수도 있겠네. 그쵸. 매니저님 보시면 뭐 만드시는 분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게 해보겠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스스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미래의 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런 공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되게 감개무량한 순간인데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적어도 주식 10% 받으려면 뺏기지 않으려면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네요. 연우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오히려 스스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을 또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 스스 대표 질문인데요. 스스로 언박싱에 오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질문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질문이 이거 빼고는 다 달라요? 조금 다 다르죠, 사람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19살 누나였는데 누나 스스로였는데 그 누나는 뭘 했나요? 이거? 뭉이라는 분이었는데 뭉이라는 분은 글을 쓰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친구여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연우는 연우님이 작업한 거에 대한 질문들이 그쵸. 많았죠. 그러면 연우님에게 스스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스스란? 연우에게 스스란? 스토리 스튜디오란? 스스로는 저는 자유. 자유. 그게 제일 좋아요. 스스는 자유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잘안 쓸 것 같은데. 그쵸. 자유라는 온 말은 사람만 아는 자유. 온 사람은 알 수 있는 그것이 자유. 괜히 저는 좀 뭉클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필 받았어요 방금. 안 방송을- 와본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안 와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해보고 소개하면 싶었던 좋을까요? 해보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 그래도 집보다는 그 선택권이 더 있는 거. 그쵸. 집은 특히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는 이제 마음껏 해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와 같다. 저에게는 되게 큰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와, 왜냐면 TMI를 하면 안 되죠. 이 언박싱은 제 행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너무 감동적인 대화가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우에게 작업이란? 작업이요? 작업. 스스가 작업하는 공간이다라고 그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작업이죠. 작업이래? 원래 작업이라는 게 뭔가 되게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해야 된다고 강요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막 회사 다니는 뭐 작업이라는 게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이제 거기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작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죠? 작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다음에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뭐 다른 이걸 하다가 또 다른 걸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와, 작업의 뜻은 원래 만드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되게 또 자유가 등장하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민 매니저님이 좀 울컥할 포인트네요. 사실은 정민 매니저님이 저희 민 매니저가 이 스스를 만들면서 그런 기획하는 민 매니저가 누구냐고요? 저 이름을 잘 몰라요. 저가 만 매니저, 민 매니저 우리 검은 옷 입고 계신 민 매니저가 스스를 기획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스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작업을 할 때 뭐 시작과 끝이 되게 그냥 누가 꼭 어떤 강요해서 이거 무조건 끝내야 돼. 이거 오늘까지 무조건 끝내. 이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자유롭게 끝을 내고 또 시작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한 30번 정도 스스에 와서 마음껏 즐겨본 친구는 그걸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입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공간이 점장해야겠네. 그래도 이 공간이 그만큼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한 밤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 언박싱 두 번째 우리 연우님과의 대화 아쉬워요. 연우편 아쉽지만 우리 시간이 이미 아쉬워. 3분이 지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우님이 우리 대폭 2탄을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대폭 2탄 말고는 이거 인스타 라이브 올라온 거 그거 해야 되겠는데 편집. 편집부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보도록 하죠. 뭐 이런 제가 이제 개그 쪽이니까 뭐 이런 거 없는데 까하면 딱 꺼지고. 네, 좋습니다. 긴 말 없이 오늘은 빡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빡빡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 시작.